자, 오늘은 9경기입니다. 그 일정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메이저리그 남은 일정이 채 20경기가 안 되고 15경기, 14경기 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의 경기들은 더욱더 치열해질 거고 던지는 팀들이죠. 이제 시즌을 이제 포기한 팀들은 루키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로스터가 자주 바뀌는 모습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좀 혼전이 될 거예요. 아마 정말로 혼전이 될 거고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메이저리그도 분석은 해드리겠습니다만 배팅을 가져감에 있어서는 좀 더 주력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들이 축구가 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한 마지막 한 몇 경기 정도 그때는 이제 주력으로 막 순위 경쟁하는 팀들 아니고서는 정말로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선발 라인업이 먼저 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 가가지고 이제 와카전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게 될 건데 점차 이제 분석 종목도 조금씩 변환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구 이제 보면은 피츠버그 대 볼티모어 경기부터 새벽 2시 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경기는 이제 연장에서 볼티모어가 이번 시즌 정말 연장 승리가 많아요. 1900년대 60년대부터 했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어진 기록 그때 이후 기록인가? 그 이후 기록인가 해가지고 볼티모어가 이번 시즌 정말 연장을 가장 많이 한 시즌이 된 것으로 연장 승리를 연장 연승이죠. 연승 지금 4연승 한 것 같은데 연장 승리로만 그렇게 한 거에 정 기록이 나올 만큼 좀 많이 연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니콜라스가 올라왔고 볼질 해가지고 말루 찬스 만들어 놓고 이제 안타 끝내기 맞고 뒤지는 좀 그런 경기 양상이 돼버렸었죠. 이제 오늘은 양 팀 모두 투수들에 있어서 부담은 좀 서로가 이제 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발 투수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지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미 볼티모어가 투수전을 하면서 경기를 갖다가 한 점 차 승리로 3대2 승리 한 번, 2대1 승리 한 번으로 이 전부 타이트한 승부 속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이제 수입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볼티모어도 이제 투수 운영에 있어서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경기에서 등판했었던 불펜 투수들 중에서 두빈, 그다음에 그 스트로드, 가르시아, 수아레즈가 등판했는데 가르시아가 연투를 해서 오늘 경기에 이제 못 나오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선수들은 이제 오늘 경기에 출전이 다 가능한데 1차전에 등판했었던 아무래도 카노라든지 아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우선시되어서 등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수입전임에도 그럼 피츠버그 승으로 역배로 이제 오늘은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수입전이면 볼티모어 좀 놔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볼티모어가 쓸 수 있는 불펜진들조차는 불펜진들을 봤을 때는 오늘 약한 편은 아니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불펜을 생각했을 때 무리하게 연투를 안 시키면 1차전 나왔던 선수들이 나올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비치를 상대로 피츠버그가 실제로 타격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바라봤던 시선이었는데 바로 의견을 꺾었던 그 불펜 때문입니다. 타격에 있어서는 좌투수를 상대로 최근에 9월 달에 어, 한 7경기 정도 표본 손에서 자투수를 상대로 트리올로가 13타수 5안타 3할 8푼 5리 기록되고 있고 토미 팸은 좀 부진하고 있고 레이놀즈 2할 7푼 3리 곤잘레스 3할 3푼 3리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선이네요. 뭐 핵심 타자들이 좀 칠 수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데 포비치가 실제 최근에 좀 많이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좀 피츠버가 좀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비에도가 이제는 이제 볼질을 하지 않고 얘가 원래 이제 새가슴이었었죠. 완전히 새가슴이었는데 이 볼질을 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했을 때는 5이닝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6이닝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 2경기 연속으로 볼넷 3개 나오면서 5이닝밖에 투구수 관리 조금 아쉽고 하면서 5이닝밖에 못 던지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투구수는 한 개 투구수를 89로 선정을 하고 얘가 등판을 했었던 거예요. 109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가 뭐 길게 던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피안타율이 지금 복귀하고 나서 던지면서 선발로 이제 5이닝 그러니까 그때 복귀전이죠. 그 8월 첫 번째 경기 샌프란시스코전에 1이닝 던지고 내려갔던 거 제외하고 4경기 동안에 피안타율이 2할이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구위적으로는 제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표본이 적다 보니까 저도 가타부타 뭐라 말할 수 있는 바는 많이 없습니다만, 볼티모어가 많은 점수를 이제 오비에드를 상대로 뽑아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양 팀의 경기는 포비치가 어느 정도 흔들리냐에 따라서 볼티모어 불펜 운영이 달라짐에 따라 피츠버가 역배를 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타격 지표선에서는 피츠버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비에도가 버텨주고 볼티모어가 운영하시는 불펜들이 오늘 경기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도 투수전 싸움에서 타격에 8.5점 이상의 점수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도 볼티모어가 수익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지표가 나타나는 타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카우저, 그 다음에 할러데이, 잭슨, 그 다음에 오늘 의외로 마요도 꽤나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티모어 수입 가능성의 시나리오도, 그리고 피츠버그 역배 시나리오도, 오비에도의 호투 속에서 피츠버그 불펜진이 버티면서 뭐 그 역배 시나리오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양측 시나리오에서 예상이 되는 득점 수준을 제가 좀 그냥 머리를 조금 이제 써가지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8.5점 이상의 점수가 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로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 볼티모어 혹시 승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재고해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이 경기도 정배당 구매율은 5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44%가 피츠버그를 구매했다라는 건데, 44% 중에 전체 100 중에 이제 돈으로 따지면은 54%가 피츠버그 쪽으로 몰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반으로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볼티모어 승을 애초에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 않은 경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경기, 이제 화이트삭스 대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삭스가 오늘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화이트삭스 승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쉐인 스미스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화이트삭스 마운드에서의 기둥입니다. 기둥. 유일한 올스타, 화이트삭스의 올스타 선수이기도 하고, 정말로 최근에 성적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거뜬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7이닝까지도 맡아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화이트삭스 역배당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어제 경기 화이트삭스의 불펜 운영 실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6대5로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템파베이랑 꽤나 소모전을 펼쳤었고, 어제 이제 화이트삭스는 정작 불펜만 무려 7명을 투입을 시키면서 총력전으로 경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 누가 나오든 간에 오늘 화이트삭스의 불펜진은 연투를 해야 될 거고, 셰인 스미스가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뒷심을 확실히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만 제가 화이트삭스 역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제 털렸던 게 몽고메리였죠. 자완 몽고메리가 털렸는데, 오늘 선발 투수 세이모어 자완이 나옵니다. 얘는 그래도 좀 성향은 달라요. 어제 몽고메리는 자완 파이어볼러라면, 세이모어는 확실히 체인지업을 통해서 좌타 우타를 가리지 않고 체인지업으로 사자를 요리하는 선수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좌타자가 나올 때, 좌투수가 나올 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좌투수가 나오게 되면 퀘로가 라인업에 들어올 거예요. 어제는 못 치긴 했지만 삼진 3개로 퀘로가 라인업에 당연히 들어오게 될 거고, DH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틸이 포수 마스크를 잡고 퀘로가 DH로 나오면서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틸은 최근에 타격감 너무 좋은 상황이고, 좌투수 상대로는 터크먼이랑 소우사랑 몽고메리까지, 그리고 마이드로스까지 타격이 폭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구위적으로 압도할 수 없을 때 체인지업이 만약 헛스윙을 만약 유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화이트삭스가 타선에서 먼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이트삭스도 이제 오늘 경기하면서 얀디 디아즈라는 이 대체 불가 자원에 대한 타격을 반드시 경계를 해야겠지만, 화이트삭스가 오늘 중장거리 타격에 있어서도 셰인 스미스를 내밀고 템파베이에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결국 부족한 게 있다면 불펜진인데, 이 불펜 싸움에서 화이트삭스가 사고가 안 나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이 화이트삭스의 승리로 지켜질 것인가 아닌가가 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예요. 그만큼 셰인 스미스가 그럼 긴 이닝을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시리즈가 사실 어제도 템파베이가 이기면서 오늘 경기에서 좀 이렇게 셰인 스미스 매치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수입전이나 템파베이가 좀 힘을 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어제 화이트삭스가 이기면서 시리즈는 타이가 됐고 뭐 두 팀 다 뭐 순위랑은 그렇게 순위 경쟁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템파베이가 오늘 좀 무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보태가지고 저는 일단은 화이트삭스 승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화이트삭스는 좌투수가 나왔을 때와 셰인 스미스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휴스턴입니다. 이 경기는 어제 또 이제 호프먼이죠. 그냥 호프먼이 털리는 경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로 실점을 해갖고 털리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어제도 홈런 쳐맞았죠. 호프먼이 마무리 투수로서 이 피홈런 수치가 리그에서 최악의 투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가우스먼이 잘하고도 뒷심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경기도 여러분들은 저는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래도 궁금하셨고 새벽에 심심한데 그래도 이거 걸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에게 위해서 그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론토는 지금 그 보비시이 없는 게 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토론토가 경기 이기는 양상 이번 시즌 토론토를 좀 좋게 평가하시고 타격에서 토론토 잘 치는 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토론토 홈런 잘 치죠. 클레멘트 그다음에 바저 그다음에 보비셋 게르르 주니어 스프링어 컬크 다 홈런 잘 치는 타자들로 즐비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팩트 많이 크시죠. 근데 실제로 토론토가 지난 두 번의 시리즈를 치르면서 기록했던 이 장타 홈런은 딱 두 개였습니다. 두 개. 두 개밖에 없을 만큼 정말 타격이 장타에서 좀 너무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슬러그가 0.327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휴스턴도 그럼 잘 치냐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오히려 휴스턴의 타격 지표는 슬러그가 0.4를 넘어가면서 홈런도 경기당 하나 이상골로 꾸준히 기록이 되고 있고 장타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휴스턴이 지금도 앞서다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토론토는 지금 홈런이 없어지면서 타격 페이스도 떨어지면서 이번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경기가 어려워지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뭐 폭발의 가능성도 있죠. 하비에르가 볼질하고 나갔을 때 직구 그냥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 갖다 박아 시접 쳐버리면은 토론토 잘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토의 지금 누적된 데이터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홈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중단기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토론토가 지금 장타를 소실하고 나서 득점력이 분명히 떨어졌고 가우스먼은 실점하는 과정에서 홈에서 특히 피홈런이 많아지는 선수이고 오늘도 요르단 알바레즈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페냐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토론토가 그러면은 질 수도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휴스턴이 어제 불펜 소모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심각하게 많았어. 불펜 소모가 이번 시리즈 동안에 좀 많이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커트 그 네로산토스 아브레유 다 못 나옵니다. 1차전에 소모가 많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못 나오는 와중에 헤이더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왔고 던질 거냐? 이게 따져보면 지금 사실 1차전에 롱리프 던졌던 그 꼬맹이 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하비에르가 볼질하고 조기강판 당해버리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휴스턴의 마운드가 굳건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 이제 하비에르를 빨리 내리면 빨리 내릴수록 토론토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거를 이제 토론토는 지켜줘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은 토론토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근데 타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진짜 난해해요. 또한 이 경기는 순위 경쟁에서도 엮여 있습니다. 휴스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고 싶어요. 왜? 시애틀과 지금 한 경기까지 좁아졌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가 휴스턴 79승 67패를 기록하고 있고 시애틀이 78승 68패로 지금 한 경기 차예요. 시애틀이 5연승 하면서 바짝 따라붙었는데 그 뒤로는 텍사스까지 추격을 하고 있어요. 미러키를 4연승으로 때려잡으면서 4연 수입을 했죠. 미러키를 수입하고 총 4연승을 하면서 지금 두 경기 차로 휴스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2위는커녕 3위까지도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휴스턴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못 지키고 갖다 박아버리죠. 그러면은 와일드 카드도 보장을 못해요. 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양키스랑 보스턴이 이미 80승 고지를 밟고 시드 두 개를 딱
꽤 차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그 와일드카드 시드 한 자리마저도 지금 3파전으로 돼가지고 경쟁이 얘네들이 치열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휴스턴이 이걸 못 잡으면은 오늘 지고 시애틀이 이긴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혼돈 그 자체인 겁니다. 그만큼 휴스턴은 이 경기를 이겨야 될 이유가 명백해요. 그리고 토론토도 보스턴이랑 당장의 경기 차도 지금 2.5경기 차인가? 그렇죠. 양키스가 지금 꼬라박아갖고 양키스는 추격이 좀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보스턴도 어제 경기 져버리고 그럼 좀 서로 다 숨통이 좀 트이긴 했습니다만 토론토도 방심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 팀 모두 이 경기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경기가 투입에 있어서 서로가 아끼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격 페이스상 데이터로 따지고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타격 하락세에 있어요. 실제로 토론토도 타격선이 1차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측 보였습니다만 지금 어제 경기까지도 보면서 타격이 분명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에서 분명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팀 타율은 2할 1, 뭐 6경기 2할 2푼, 2할 1푼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오히려 타격 지표는 휴스턴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경기도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언더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양팀 동기부여상 투수를 뭐 갖다 박을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좀 그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언더 게임이 되었을 때는 부담이 되는 쪽은 휴스턴이다. 왜 불펜이 지금 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토론토는 오늘 쓰게 될 불펜들이 어제 그 1차전에 나왔었던 리텔이랑 그다음 낸스거든요. 그러면 토론토가 조금 더 걔네들을 가지고 확실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토 승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이 경기는 전문가 그러니까 거액의 금액이 휴스턴으로 흘러간 정황이 몇 차례 포착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경기를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는 못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명분도 그렇고 불펜 운영을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서 불펜 운영을 시나리오를 써보면은 오늘 토론토가 근소한 차이로 이겨야 된다라고 조금 더 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휴스턴의 불펜 부하, 투수 부하 때문에 하비에르의 볼질은 오늘 스노우볼이 분명히 굴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승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워싱턴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루트리지를 털어버리면서 이제 그 비기닝을 한 차례 역전을 만들어냈고 이후 추가 득점을 만들어가지고 경기 막판에 이거를 갖다가 8대3으로 뒤집으면서 경기 대승을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시리즈에서 제대로 좋은 타격을 보여줬던 워싱턴의 타격이 잔루가 조금 나오면서 좀 아쉽게 되었었고 뭐 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우즈 그 다음에 전부 다 좀 타격감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충분히 활약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좌완 매치업인데 오늘은 웨더스 대 고어는 지금 원정 나오면 이제 볼질 항상 문제죠. 오늘도 고어는 볼질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아이엠의 타자들 라인업에서도 좌투수를 상대로 공략이 잘 되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웨그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사 주니어, 그 마르시, 그 다음에 로페즈, 그 다음에 에드워즈는 안 돼요. 에드워즈는 지금 약합니다.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자투 상대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 전적에서 로페즈랑 에드워즈가 삽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마이애미가 타격이 오늘 그냥 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도 오늘 타격에서 웨더스를 빨리 내리면 빨리 내릴수록 후반의 득점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는 마이애미가 필승조 꺼내면서 엘리케즈부터 해가지고 꽉 막혀 들어가게 경기 운영을 해줬습니다만 웨더스가 지금 60일 IL에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리그 최근 마지막 리앱 등판 경기에서 총 68구 정도를 소화했고 오늘 예상 투구는 75구로 끊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긴 이닝을 일단 던질 수 없다고 봐야겠죠. 마이애미가 이번 시리즈 치르면서 선발 투수들이 털렸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불펜에서도 지금 공략이 당했던 것도 지표상으로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웨더스가 빨리 내려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게 될 테고 워싱턴 타격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그 좌투수를 상대로 한 타격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지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어제도 좋았었던 하우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일런 릴, 그 다음에 조시벨,
그 다음에 저 누구죠? 가르시아 주니어까지 해가지고 좌투 공략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 팀의 경기는 타격전 양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전반의 점수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퇴근했다라고 싶을 만큼 많이 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고어도 볼질은 하지만 구위 자체로 헛스윙 유도하면서 삼진으로 그 위기를 넘겨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약에 고어가 볼질한 거를 뭐 주자를 쌓아놓고 마이애미가 해결하면서 한 2, 3점 뽑아주고 가면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야금야금 실점하게 되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5이닝 정도 가는 동안에 양팀 선발 투수가 4점 이상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쳐서. 하지만 불펜 싸움까지 넘어갔을 때 결국 고어도 투구수 관리가 안 되는 유형이고 웨더스도 오늘 한개 투구수가 적게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양팀 불펜이 올라왔을 때 이 경기가 타격이 좀 더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판에 가서는 결국 8.5점보다는 높은 점수 수준에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분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양팀 선발 투수 5이닝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일단 보기도 하고요. 5회 강판 당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이번 시리즈 전부 다 오버 게임으로 흘러갈 걸 예상해서 이것도 오버 양상으로 좀 보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어제도 도발이 그렇게 또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불펜 라이터 준이도 마찬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이번 시리즈 2번 연속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믿을 수가 없죠. 하필이면은 슈틀리틀러 같은 경우에도 지난 등판에서 제구 난조로 인해서 좀 아쉬운 피칭을 하고 말았었고 그걸로 인해 조기 강판을 당하면서 결국 토론토전에 굴욕을 조금 맛보고 말았었는데 오늘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제구가 잘 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는 홀튼이 오프너로 던진 다음에 깁슨롱이 뒤를 이어서 경기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당연히 타격이 조금 더 우월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양키스도 오늘 깁슨롱과 홀튼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게 깁슨롱이라는 선수의 단편적인 그 상성과 양키스의 타격 시즌 지표를 보면은 오늘 당연히 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양키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타격 지표는 지금 너무 쓰레기예요. 쓰레기. 토론토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뭐 피츠버그도 마찬가지고 여타 못한 팀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지금 피츠버그 다음으로 못하는 선수가 지금 양 팀이 양키스입니다. 양키스가 지난 180타석 가까이를 소화하면서 안타는 단 33개밖에 못 때려냈고 그 와중에 타율은 1할 8푼 1, 2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키스의 타선이 침묵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누가 나오던 간에 제 기준에서는 뭐 좌투수로 오프너 꺼내고 우투수로 번갈아 가서 4이닝 정도 소화한다고 했을 때 양키스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거기에다 지금 양키스 불펜진들이 이번 시리즈 내도록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지금 아쉽지만 맥킨스트리가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합니다만 메도스가 돌아왔고 지금 어제도 라일리 그린이 그렇게 홈런을 또 때려내고 좋은 타격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디트로이트가 오늘 이 경기까지도 잡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타격 지표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양키스가 그만큼 침묵하고 있다면 디트로이트가 만약에 홀튼 오프너 성공을 하면서 깁슨롱이 2실점 내로 3이닝에서 4이닝을 끌어줬을 때 양키스와 불펜 싸움까지 가서 이 경기에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명백한 지표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국내에서 1.51배당 책정이 됐고 해외에서 1.61배당 책정이 되면서 제 기준에서도 0.2배당 삭감은 역배 기준을 충족시키고요. 이미 양키스 승 구매율은 해외에서도 개미들조차 46%밖에 안 샀어요. 오히려 디트로이트의 승 구매율이 54%로 더 많이 구매가 됐었고 그 구매 자금은 61%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만큼 지금 개미도 회사도 다 지금 이거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조금 더 구매가 몰려 들어가고 있는 양키스 승을 오히려 안 보고 있는 경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양키스의 불펜이 보여준 불안감은 이번 시리즈에 너무나도 치명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시티입니다. 지금 바위주랑 인디아가 돌아오면서 타선이 좀 활기가 좀 돋죠. 가르시아가 치고 나가면은 바위주가 좀 주자가 나가기도 하고 살비도 지금 타격감이 매섭게 돌아가고 있고 조금 그래도 파스칸티노까지 좀 활기가 좀 돋는 캔자스시티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파스칸티노가 좀 침묵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경기는 이 개비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번 시즌 커브볼과 스위퍼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개비 윌리엄스에 대한 의심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볼넷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또한 이번 시즌에 좌타 상대 피안타율 1할 중반대밖에 안 될 만큼 정말로 좌타자들을 진짜 압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좌타 통제 능력이 오늘 파스컨티누를 통제한다면 캔자스시티의 득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15일 동안에 캔자스시티가 기록한 지표를 보면요. 파스컨티노가 8타점 그리고 그 가르시아가 8타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타점 동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좌타자 파스컨티노가 침묵하게 돼버리면 득점 수준은 거의 반토막이 난다라고 반토막은 아니죠. 30%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가르시아 정도는 그래도 여전히 우투수를 상대로 이번 시즌 이 갈빈 윌리엄스의 주무기인 이 스위퍼 그 다음에 커브에 대해서 모두 타율이 3할이 넘어가요. 구종별 타율이 그만큼 가르시아는 강점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활약할 거라고 봐야 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쉽지만 이 복귀한 바위주가 개비 윌리엄스의 천적이죠. 1할 6푼 7리밖에 안 될 만큼 좀 안 좋은 타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위주가 침묵하게 돼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등부상이 완전히 나은 상태에서 복귀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침묵하게 되면 잔루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경기를 그렇다고 클리블랜드 승이냐 보기에는 콜렉이 너무 잘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전적 보시면은 존슨 그 다음에 관 마르티네즈 보네일러 호세 라미레즈 전부 한 개씩 사석을 상대하면서 모두 안타를 기록해서 콜렉이 공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콜렉이 지금 이제 보여지는 최근에 던지고 있는 두 경기 표본을 보면 모두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네, 오늘 경기에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은 명백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까지도 좀 퀄리티 스타트는 서로가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운영에 있어서 클리블랜드가 오늘 좀 더 여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결국 캔자스 시티의 입장에서도 가르시아가 치고 만일 지금 타격감이 그렇게 좋은 이 상대 전적 보시면은 살바도르 페레즈가 12타수 12타수 6안타를 치면서 OPS 타격이 5할이 나오고 있거든요. 쌀비까지 치면서 어제 쌀비도 파울 홈런까지 막 날리면서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 보였었는데 쌀비까지 그렇게 치기 시작해버리면은 개비 윌리엄스가 끌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캔자스시티가 지킬 수 있냐 없냐 일 텐데 불펜이 지금 오늘 쓸 수 있는 불펜이 어제 불펜 대회를 했다 보니까 조금 약해요. 그게 오늘 약점이 돼가지고 캔자스시티 역배를 제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또 역전승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적어도 이 경기가 7.5점 기준점이 나온 이유는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발 투수 싸움에서 어제는 불펜 데이를 하면서 클리블랜드 앨런이 5이닝밖에 못 던지고 캔자스시티도 벌떼야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언더게임이 되긴 했습니다만 똥줄로 오늘은 선발 투수들이 6, 7이닝 이상을 서로가 합작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나올 점수가 3점 내지 4점밖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8, 9회에서 3점이 합작돼가지고 불펜에서 무너져서 이 경기가 오버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캔자스시티가 역배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도 1.5배 국내 발매가 됐고 해외에서 1.77배로 0.22배 배당 삭감이 있는 경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역배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정배 구매율이 72%입니다. 클리블랜드 해외에서. 근데 이제 전체 구매 자금은 51%밖에 안 흘러 들어갔어요. 즉 캔자 역배로 꽤나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승패 라인으로는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츠입니다. 케플러까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필라델피아 저 우승할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올해 진짜 필라델피아 우승하면은 유니폼을 한 두 개는 사지 않을까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와이프 거랑 하나 해가지고 일단 슈아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퍼는 올해 좀 원래 하퍼 때문에 필라델피아 팬이긴 했습니다만 하퍼 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한 두 벌을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필라델피아 기세가 매섭습니다. 지금 트레이 터너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잇몸 야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뛰어난 타격 이 밸런스 자체가 타순에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퍼가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리그 전체 타율 1위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4할 5푼 가까이 기록했었는데 근데 그 하퍼가 그 트레이 터너가 없음에도 이제 베이더가 리드오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어제는 하퍼도 홈런을 때렸죠. 퍼올려가지고 거기 리얼무토도 타격을 하고 있고 하위 타선에서 마시 케플러까지 터지면서 지금 누가 쳐도 칠 것 같은 타선이 이루어져 있어요. 4연전 수입 경기입니다. 굉장히 부담되죠. 근데 이 경기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연 수입이면 여러분들 불펜 좀 아끼고 아 오늘 놔주겠지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경기 외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순위를 보시면은 내셔널리그에서 필라델피아가 86승 60패로 동부지구 1위고 미러키가 89승 58패로 센트럴 중부지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위가 했다고 해서 얘네들 그럼 가려고 하는 거 확정인 거 아니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시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재로서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현재 순위로 끝이 났을 때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시드 와카 시드랑 이제 디비전 시드가 정해진 게 이겁니다. 순위가 바뀌면은 당연히 이게 바뀌겠죠. 근데 이 내셔널리그 최다승을 하면 1번 시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번 시드를 얻으면은 여러분들 보셔도 어때요? 다저스랑 매츠랑 붙어갖고 올라온 팀 상대한 게 편하겠습니까? 샌디에고 컵스 상대해서 올라오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샌디에고 컵스 중에 한 명 올라오는 팀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메이저리그 조금만 봤어도 아실 것 같죠? 몸값만 봐도 차이가 나잖아요. 몸값만 봐도. 선발 컵스도 그렇게 약하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도 지금 불펜이 그렇게 강하긴 한데 타선에서 선발에서 불안감 정말 크죠. 그렇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지금 미러키가 텍사스한테 그렇게 닦여버리면서 순위가 다 따라잡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86승 60패, 89승 58패. 드디어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하면은 경기 수가 똑같아져요. 지금 미러키가 한 경기 더 치렀거든요. 오늘 경기까지 치르면 딱 경기 수가 똑같아지는데 이거 이기면은 두 경기 차로 좁혀집니다. 남아있는 메이저리그 경기가 오늘 경기 치르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총 147경기를 한 거니까 한 15경기 정도 남았겠죠. 역전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이거 욕심 안 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지금 루자르도 선발이 약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번 시리즈 내도록 지금 산체스 수아레즈 좌투수한테 개털리면서 매치가 타격이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오늘 또 좌투수 꺼내가지고 필라델피아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이게 필라델피아 팬이다 보니까 팔이 좀 안으로 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필라델피아 타선과 어제 불펜도 컬커링을 소모하긴 했지만은 이제 알바라도 쓰면서 좀 경기 떼어줬고 듀란 아꼈죠. 그다음에 스트람 듀란 그다음에 1차전에 나왔었던 뱅크스 저한자원 등판을 시키면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불펜 싸움도 안 밀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치는 어제 소토, 스타넥, 헤슬리 나왔고 다 털렸어요. 불펜 누가 나와도 저는 필라델피아가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필라델피아 승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지 않나. 명분과 동기부여 그 다음에 전력차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저로서는 4연 수입지이지만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4연 수입이면 또 필라델피아의 우세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분석하다가 일단 포기를 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브라운이 등판을 하는데 사실 표본이 많이 없죠. 근데 하필이면 직전 경기 코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가 이제 브라운 꺼내가지고 샌디에고랑 맞붙어갖고 얘가 조기강판을 당했습니다. 개 털렸어요. 홈런이랑 뭐 449 볼래 아주 골고루 내주면서 시원하게 털리고 말았었던 경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 샌디에고 타선이 지금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고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와중이지만 이 브라운을 상대로는 오늘 경기에서 좀 그때 기억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경기이긴 합니다. 의아하게도 이 경기가 해외 배당이랑 국내 배당이랑 배당차가 없어요. 해외에서도 초기 발매 배당이 1.43배가 발매가 됐었고 국내에서도 1.43배가 지금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차라리 배팅을 정배당으로 생각한다면은 해외 배당급으로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 경기도 오늘 전체 경기들 중에서 구매율 1위 경기입니다. 92%가 샌디에고 승을 구매를 했고 자금은 98%가 샌디에고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경기다라는 거 일단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시애틀과 LA 인저스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A 인저스 2.5 프랜승 역배승까지도 일단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경기에서 소리아노가 선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갑자기 유레나로 바뀌면서 소리아노가 하루에 더 휴식을 취했고 오늘 경기에 이제 시애틀 원정에서 등판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애틀이 어제도 경기를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이겼어요. 길버트가 무사 만루를 KKK로 잡아내면서 큰 위기를
걸렸고 이외에 그거를 잘 막아내고 버티다가 이제 결국 타선 역전해주고 그 경기를 딱 이겨가지고 시애틀이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맹추격이라는 말이 오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애틀이 오늘 선발 투수에서는 분명히 밀립니다. 소리아노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홈 원정 지표를 보더라도 소리아노를 홈에서 등판 안 시키고 원정에서 등판시켰다라는 것은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홈에서 15경기 2승 8패 5.90 기록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4경기 8승 2패 2.47 피안텔 2할 3푼 WHIP 홈에서 1.57 원정에서 1.19 명확하게 다른 투수거든요. 그러면 오늘 경기 이게 기준점 왜 7.5점이 잡힌지 일단 납득이 되시죠. 소리아노가 볼질 없이 그리고 투구수 관리하면서 경기를 운영한다면 시애틀도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경기인데 시애틀도 이 경기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경기에서 어제 아꼈던 불펜진 필승조 홈에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어제 시애틀이 이긴 게 기적인 게 불펜에서 지금 가장 홈 3인방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브래쉬 그 다음에 바자르도 그 다음 무뇨즈 이 세 명이 안 나오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언더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시애틀 입장에서도 이거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오늘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밀러가 오늘 경기에서 버텨줄 수만 있으면 시애틀은 오늘 경기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밀러가 버틸 수 있냐? 어제 근데 네토가 너무 잘 쳐요. 지금 LA 인저스 타격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는 느낌이 분명히 좀 들고 있는데 오늘 밀러가 버티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애틀이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애틀이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휴스턴이 만약에 오늘 지고 시애틀이 이기면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 1위가 타이가 됩니다. 시애틀이 지금 5연승, 휴스턴이 지금 어제 신승하면서 79승 67패, 시애틀이 78승 68패예요. 한 경기 차거든요. 오늘 시애틀이 이기면은 리그 선두를 딸 수 있는 기회를 다음 경기에서 잡게 돼요. 그 승률이 타이가 되면서 그만큼 시애틀 입장에서도 와카시드로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당장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경기를 뭐 선발해서 무조건 버텨주고 총력전으로 오늘 다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텍사스가 졸라게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텍사스가 추격하다 보니까 1위를 못하면은 당장의 와일드카드도 보장을 못 받는 게 지금의 아메리칸 리그 와카지 경쟁입니다. 당장에 어쩔 수가 없어요. 79승, 78승, 77승 팀께서 시드 그 디비전 시드 한 자리, 나 와카 시드 한 자리 먹고 한 명 떨어져야 돼요. 그만큼 지금 너무 타이트한 경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애틀 입장에서도 이거 오늘 선발에서 밀렸네. 오늘 놔주자. 다음 경기 잡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두 점 뒤지고 있으면 비비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시애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서로가 좀 총력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애틀 입장에서 총력전이 될 거고 LA 인저스 입장에서는 선발에서 원정 소리아노가 버틸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8.5점 기준점에서는 당연히 언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결국 밀러가 LA 인저스에게 장타로 조금 먼저 응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생각하다 보니까 LA 인저스 역배승 또는 프랭까지도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경기가 국내에서 1.27배가 발매가 됐는데 아직 시애틀은 해외에서 1.57배예요. 제가 분석하면서도 정말 오랜만에 0.3배당 삭감 경기를 봅니다. 0.3배당 삭감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국내에서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애틀 혹시 정배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꼭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더 또는 2.5 프렌 생각하시는 것이 프로토 배당에서는 2.5 프렌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